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진행을 맡은 오닌주입니다. 2010년 또 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옆에서 발빠른 투자 정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2020년 연간 투자 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 거시적인 안목으로도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요 이슈만 잘 챙기면 주식 대박이다. 이런 조언도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 때문에 각종 규제가 올해부터 또 시행되기도 합니다.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해야 하죠. 또 배, 선박, 황산화물 배출하던 거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IMO 2020인데요. 교토 의정선은 또 올해 종료가 됩니다. 에너지 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이겠죠.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당장 이번 달 11일에는 대만 대선이 진행이 되고요. 4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여기에 올해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미국의 대선 일정도 눈여겨봐야 할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 말지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만 2월, 3월에 주요 선거 인단이 꾸려지면서 대략적으로 예측치들이 쏟아질 예정이고요. 7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각 후보들의 정책적인 부분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1년 내내 미국 대선 이슈가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도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이달 말 1월 31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또 과도기로 설정을 해놔서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슈별로 적극 대응을 하셔서 주식 대박 나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장식을 개최하는 관계로 개장 시간이 1시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주식시장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2020 신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알찬 내용을 꾸려봤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교수님은 또 대신증권 근무 시절에 9.11 테러 관련해서 그 직전의 주가 폭락 그리고 이후의 주가 반등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시면서 유명세를 떨치시던 그 애널리스트 시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또 거시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셔서요. 과연 교수님이 보시는 2020년은 어떨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은 봉합된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1차는 합의에 들어갔고 이제 사인만 남겨둔 그런 상황인데 예. 혹시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1차 합의 이달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트위터를 올해 새 첫 트위터였나요? 예. 15일에 사인하겠다 이렇게 예. 올리더라고요. 근데 1차 협의 내용이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수입 많이 해주겠다. 예, 이런 예. 것이 주로고요. 그런데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적으로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멀리 남아 있다. 아하. 지금 2차 이제 협의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거는 본질적으로 저는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저는 금융전쟁, 화폐 전쟁까지 올해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 전쟁과 화폐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보면 올해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미중의 갈등을 좀 심화시키는 선택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대선을 앞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가 대선 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여유를 갖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2001년 미국이 중국하고 거래해가지고 무역에서 한 4조 8천억 적자를 냈거든요. 예. 그거를 찾아오라는 게 미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서 찾아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잘하는 거는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 같고요. 중국 측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로가 타결점을 저는 찾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떠한 미중 갈등의 봉합 수순 이후에 사실 미국이 어떠한 중국에 요구할 것들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자본시장 개방에 예. 대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고 예. 화폐 전쟁으로 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럼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세요? 해결돼야 할 과제는 양국 경제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작년까지 좋았습니다. 올해 1.8% 성장할 것이다. 블룸버그 전문가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상 처음이 아니라 91년 이후 처음으로 5% 성장. 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 타결점을 서로 모색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큰 흐름을 보면은 아마 2020년대 말은 중국 GDP가 미국을 초월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이 지금 계속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축통화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런 게 관심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패권 전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갈등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경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IMF가 작년에 세계 경제가 3.0%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3.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네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선진국은 작년 올해 1.7%, 신흥개발도상국이 작년보다 올해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IMF 전망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GDP에 미국 GDP가 한 24%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3%, 올해 2.8% 전망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기업 부채 문제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해결을 해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가 5.9%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낮은 그래서 세계 경제 비중이 높은 미국,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IMF 전망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이다. 특히 우리가 올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 경제인데요.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 저점으로 작년 12월까지 역사상 가장 긴 126개월 확장 국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산업 생산 등 여러 경제 지표 보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텐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 좀 극단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올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가 수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긍정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선이 올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드라이브를 경제 쪽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어떠한 대외 변수들을 크게 시키는 요소들을 좀 자제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있던데요. 경제 침체라고 보시면 그 근거들은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저 미국 GDP 구성 요소를 보면요. GDP가 증가하려면 소비, 투자, 수출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출은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투자 중에서 건설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마저 감소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소비예요. 물론 미국 GDP의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소비 심리 같은 거 보면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데도 소비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블룸버그 전문가들 콘센서스가 한 1.8%인데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아하. 그럼 그것보다도 낮아지면 무슨 문제냐면은 예.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소위 인플레 갭이라고 그러는, GDP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 경제 수축 국면이 올해부터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영향력이 국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여파를 미칠지는 잠시 뒤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유가이지 않습니까? 유가에 대해서 추이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러게 누구도 말입니다. 잘 모르거든요. 대선 이후도 더 문제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유가는 오를 수 있다. 원유는 뭐 달러로 표시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WTI가 배럴당 61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보다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하반기 미국 경제마저 둔화된다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유가가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저는 그 유가를 볼 때 우리 주가를 보는데요. 예. 유가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71이나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높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세계 경제가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수출이나 우리 경제 성장률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유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 주가를 보는데요. 우리 주가가 올해도 저는 뭐 큰 폭 상승보다는 일정 수준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도 작년과 비슷하게 평균 WTI 기준 뭐 61달러, 두바이 기준 한 65달러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와 한국 주가는 올해 저희 그림에 박스권에서 방금 벗어나지 나왔는데 못할 것이다라는 관점 조금 전에 뭐 화면을 통해 나왔습니다만 요즘 횡보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가도 주가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보세요? 한은은 한 2.3% 잡고 있던데요. 도달 가능할까요? 조금 앞서서 이제 IMF 경제 전망치 보면 미국보다는 신흥국을 조금 더 후하게 쳐줬다라는 코멘트도 주셨는데요. 한은이 올해 2.3%, 정부는 한 2.4% 목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성장하려 본 거는 작년에 설비 투자가 7%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설비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작년에 뭐 10.3%나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올해는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수출이 작년에 큰 폭 감소해서 증가세로 전환되니까 한 2.3%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지금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고 있거든요. 저걸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리 예측한 지수이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률이 2.5% 안팎으로 떨어진 국면에서 저는 단기 순환 사이클에서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 가서 올해 미국으로만 수출이 증가했는데 미국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되면서 저는 올해와 비슷한 한 2.0% 한은이나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조금 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만 사실 지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한 1.6%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정도 보는데 2%만 성장하도 뭐 괜찮은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이렇게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나 여러 가지 무역 여건이 둔화되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제 상황 여건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이실까요? 뭐 2% 뭐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잘 버틴가 그거는 좀 평가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2.5%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 성장하더라도 우리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경한 침체는 아니다. 저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2% 정도는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2%가 결코 높은 성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도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예.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뭐 4%, 5% 이렇게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아마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또 대외 변수 앞서 뭐 유가도 살펴봤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정책은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12월 점도표로 보면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던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점도표 보면은 올해 금리를 유지하든지 좀 인상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하반기여서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재작년에도 작년 점도표를 보면은 금리 내린다는 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음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작년에 3차례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올 하반기가 가지고 물론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 유지할 텐데 지금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고 그다음에 물가도 저는 2%보다 좀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한 2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나라 한은의 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 같이 가게 될까요? 예, 우리 기준금리 1.25%인데요. 사실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더 나쁘죠. 그래서 어렵죠. 금리를 결정할 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실제 GDP가 지금 잠재 GDP 제가 추정해보면 0.6%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의 예. 통화정책 목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 2%인데요. 작년에 0.4% 상승에 그쳤거든요. 예. 올해도 1%는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고 물가도 목표치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최근에 전 세계 선진국의 시장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장 금리 뭐 국채 10년, 뭐 3년짜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기준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0%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금리는 인하 쪽으로 기조를 잡을 것이다. 올 한 해 특히 하반기 쪽에 1, 2차례 정도 관측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달러화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를 미국이 유도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달러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올해 그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오면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으로 쓸 텐데요. 그런데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쓸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 지난번 이기 때는 5.25에서 0%까지 내렸거든요. 지금 2.5%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여지가 크지 않고요. 금리를 내리도 가계 기업이 지금 디레버리징 부채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 투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약세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나라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GDP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또 4분의 1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IMF가 추정한 겁니다. 2022년까지 미국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다. 그거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는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달러 가치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될까요? 예, 그렇죠. 우리 경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만 보면은 사실 원화가 강세 가기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죠.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작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상수역자가 아직도 GDP 대비 4%가 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여건 중에 하나가 경상수역자가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경상수역자가 훨씬 높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이 오르면은 아마 미 행정부가
우리를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예, 물론 일시적으로 중국이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환율은 이안 달러 환율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안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환율이 오를 텐데요. 예. 근데 추세는 저는 달러 약세, 원 이안 강세 이런 추세가 앞으로 3, 4년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나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보통 주가가 올랐거든요. 아, 보통은 올랐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원화 가치가 오른다고 계산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을 사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 우리 주식 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율하고 올해는 경기 요인, 과연 경기가 예상대로 회복돼 주느냐. 환율 떨어지고 경기가 회복돼 주면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 측면에서는 그만큼 주가 상승을 저는 뒷받침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예.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환율 측면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 자금이 일부 유입될 수가 있는데, 예, 금융시장에 자금은 오는데. 예. 그런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투자할 때 환율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기업 수익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도 상반기에는 좀 회복된 듯 하다가 다시는 저는 하반기에는 다시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상반기에 일단 강세장이 우리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초점 맞춰서 유망 섹터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지 저는 여쭤봐도 뭐 될까요? 반도체 뭐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뭐 좁아인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 이런 것도 괜찮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올 한 해 저는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일부 그 증권사에서 뭐 대부분 하한선이 뭐 1,900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상한선은 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한선이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변동성을 활용한 다양한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TF에도 올해 특별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금리가 계속 낮으니까 배당 투자는 여전히 해야 되고, 달러 가치 하락하니까 주식에도 금 같은 이런 거 대체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 등에. 네, 사실은 글로벌 경제 여건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축 국면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뭐 달러 상황이나 우리나라 경제 반등 여건을 따져본다면 올 상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분 그리고 ETF 활용을 해보자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체 투자 금 등 언급을 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